네, 이번에는 시장에 좀 오늘 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큰 그림이 바뀌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팔 때는 굉장히 매몰차게 팔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면은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고 이래서 헷갈릴 것 같고 투자자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오늘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제 뭐 일단 뭐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방향성만큼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기간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간도 안 걸리고 또 잡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 하반기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으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건지 또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뭐 급변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은 뭐 방향성만큼은 이제 중기적으로는 뭐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계신 분,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오른다 또 내일 또 빠진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쳐다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디램 현물가가 참 중요합니다. 디램 현물가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디램이 그림에 보시면은 까만 선이 고정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이 이제 현물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현물가가 지금은 파란 선이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아주 조금 보게 그 되네요.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이게 이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느냐면은 4월 달부터 빠진 거거든요. 네, 네. 요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현물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정가의 선행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따라서 검정선도 이제 움직일 예, 거예요, 검정선도 향후에. 이제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지만 예, 예. 움직일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컨센서스 추이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네. 삼성전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익 컨센서스가 20년하고 21년인데 그 짙은 파란색이 올해의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예요. 네. 보면은 이것도 아주 작긴 하지만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조금 올라오네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은 거의 잡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하단을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많이 빠지다가 이제는 바닥 흐름은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볼 때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을 볼 때도 네. 사실 그 이번 하반기만을 본다면은 분명히 조금 이제 우려감들이 있어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장세고 올해는 망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조금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 반영 좀 한 게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파운드리 사업 쪽을 좀 봐야 되겠죠. 성장 부분을. 네, 네. 지난번에 이제 IBM하고 잘 하더니 이번에 사실 그 엔비디아 거는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러니까 RTX 3000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 잘 팔리면은 엔비디아는 이것 때문에 주가 상승했잖아요. 그러게요. 이거 잘 팔리게 되면은 상당히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요게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해가지고 고객사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미지가 많이 또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예, 기술력도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에 대해 가지고 대만 쪽에서 네. 자꾸 이렇게 그 딴지를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요게 그 8나노로 합니다. 8나노나 7나노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삼성전자의 어떤 이미지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성장성 이런 걸 본다면 삼성전자는 그 멀티플을 좀 더 지금보다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네. 메모리 부분도 사실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메모리는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네. 네, 사이클을 타는데 이번에 DDR5가 이제 나온다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 예.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네. DDR5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이 개편이 된다면은 상승 사이클이 상당 기간 또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DDR5가 삼성전자를 움직이지 못했지만 밑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시세 많이 났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제 관련주들 네. 먼저 움직인 맞아요. 거고 네. 전체 메모리 업황을 보더라도 DDR5가 나왔다는 것은 네. 이제 그 사이클 자체를 좀 오랫동안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익률이 또 높아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또 메모리는 뭐 SK하이닉스도 DDR5 진출을 하게 되니까 내년을 본다면은 뭐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내년도부터 또 메모리 쪽에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차량용 반도체 이슈. 아. 또 그 5G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5G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들, 네. 그다음에 서버 교체 수요가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교체 수요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부분. 네.
그래서 내년에 메모리 업황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아주 확실하게 그 전망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 내년에는.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를 역시 봐야 되겠고 하반기 그 반도체에 대한 부진 우려도 이제 요번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씻어낼까요? 예, 선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네. 화웨이 제재가 9월 15일부터 3차 제재 들어가거든요. 네네. 예, 그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못하게 되면은 약간의 뭐 타격은 있어요 분명히.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선반영됐다고 보는 아, 거고. 그것도 가격이 녹아져 있다고 보시는 예, 거세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 지금 이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예.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중국과의 그 갈등 각이 네.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완화요? 있어서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일단 당선되고 나면은 지금처럼 공격은 안 할 거다 이런 음.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화웨이 제재를 하게 되면 재료 노출성으로 해가지고 네네. 예, 본격적인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음.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아니면 네.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예, 반등은 거의 확실하다 내년을 본다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속도 투자 아니라 방향성 투자입니다. 네, 그걸 전략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그 당일이에요. 드디어 이제 뉴딜 펀드 관련해서 네,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속보상으로 막 10시 후반부터 올라오는데 뉴딜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합니다. 지수 투자 상품 이거는 국민재테크가 되도록 네. 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힌 상황이고 파격적으로 세제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자 상품을 많이 만들고 네, 투자하라 이렇게 좀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종목들 오늘도 쉬지 않고 탄력 받습니다 지금. 예. 네. 어쨌든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움직이는 거 있는 것 같고 오늘 사실 이제 얘기되기로는 뉴딜 펀드 쪽 관련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고 거의 이제 펀드 얘기만 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까? 네. 예, 이제 그쪽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제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투자금을 지금 마련을 해가지고 뉴딜 사업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예,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펀드 조성을 해서 그 자금을 여러 이제 기업에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니까 모멘텀은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산자부에서 또 그린 뉴딜 정책 간담회라는 걸 했어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100기가 그 와트 이상 쓰는 기업들은 여기 전기 많이 쓰는 기업이다. 예, 예. 그 기업들 중심으로 그 쓰는 전기의 10%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자. 하겠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를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 가지고도 뭐 태양광에만 5년간 3천억 쓴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네.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단기적으로 좀 재료 노출이 좀 될 걸로 좀 생각들을 좀 했는데 저도요. 워낙에 많이 예,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올라간다면 저는 오늘 슈팅이 나온다면은 네. 오후에라도 윗골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럼 조금 팔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네. 비중 조절은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단지 이제 그 중기적으로 이제 정책 수혜라는 것은 좀 중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고 확 꺾이지는 않을 거고요. 네. 조정구간에 들어가면 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거 하나는 봐야 됩니다. 약간 좀 테마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네. 보면은 이제 5년간 몇천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년에 이제 몇백억 수준이고 그 몇백억이 과연 상장사 쪽으로만 다 들어갈 것인가? 5년간 100주면 1년 동안 20주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이제 하나 섹터별로 높게 놓고 본다면은 보면 그렇게 큰 사실, 금액은 예, 아닐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상장사에 집중적으로 가기보다는 정부에선 지금 뭘 바라고 있냐면은 네네. 상장이 안 된 그런 기업들이라도 아. 지원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네네. 예, 물론 뭐 업황 자체가 좀 좋아져가지고 장사가 잘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늘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약간 테마성 또 투기적인 움직임이 그래요? 있다는 부분들은 네. 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소부장 펀드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네. 1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펀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 금융권 인사들이 오늘 모인 거고 회의에. 예, 예. 그러면 이 펀드 이제 들어갈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선별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후보군으로 보시는 쪽이 좀 있으세요? 종목?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그 상장 기업들 중에 네. 이제 그 뉴딜 펀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종목들이 몇 개? 정해져 있죠. 네. 예, 우리가 뭐 CS 윈드라든가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네네네.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예, 들어가겠죠? 뭐 또 네. 태양광 쪽에는 뭐 OCI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하나솔루션도 사실 그 태양광 쪽으로 좀 엮이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수소 쪽에도 아마 투자를 하겠죠. 예, 네. 수소 쪽에도 뭐 유력한 하겠죠, 종목들 수소. 예, 네. 있으니까 그런 뭐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뭐 눈여겨는 보시되 너무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시세 연속성을 너무 기대하다 보면은 네. 예, 잘못하면 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좀 트레이딩이 좀 중요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일찍 들어가셨으면 수익 얼마나 많이 내셨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조절하거나 챙기는 것도 조금 감안해 보세요. 그렇게 전략 주셨고요. 다음 5G 넘어가서 볼까요? 어제 가장 강했는데 오늘 또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제 부담 있나? 가격 부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5G. 예, 오늘은 이제 매기 네. 순환의 형태로 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옥션 5 그러니까 1차 그 주파수 경매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결과 발표 아직 안 났는데 이제 뭐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 대형사들은 다 경매 낙찰 받았겠죠. 네. 네, 버라이즌이나 뭐 T모바일 뭐 이런 AT&T 다 낙찰 받았을 거고 네. 이런 회사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장비 발주가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중국도 지금 하반기부터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자 속도 낼 거거든요.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예, 다음번 양회 할 때까지 저는- 보고해야 돼요. 가가지고 아, 실적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움직여야겠어요.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이통 3사가 내년도에 28GHz 공공 부문에서부터 상용화 네. 하겠다는 나와 있거든요.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요. 내년까지 실적 성장 부분의 숫자가 실제로 보이는 가장 확실한 섹터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쉬어가면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고 네. 5G 쪽에는 하반기 때 굉장히 핫할 섹터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하반기 주도 주가입니다라고 보시는 시각 여전하신 것 네. 같고 신기술 전문가의 탑3 종목도 이제 돌려보시면 네, 방송 여러 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큰 그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오늘 뭐 성장주 순환매성 반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 순환매 반등 계속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 쪽 잘 올라가네요. 예, 어제는 뭐 5G 쪽 스마트폰 이렇게 올라가더니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성 반등.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건 반등 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네.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오늘 200명대 밑으로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 호재가 될 거라서 네. 이제부터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전문가님께서 이름 붙여주신 성장주. 예, 반지의 전차. 네. 예. 반제 전차를 저희가 데일리로 막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호텔 구축해 놓으면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종목별로 이렇게 그래서 시세가 오늘은 나겠어요. 이쪽, 내일은 저쪽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략 저희도 잘 유지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